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뵙게 되는데 오늘 일단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가 기회였습니다. 그죠? 제가 두 가지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맞았고요. 하나는 좀 틀렸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기회라는 키워드를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탑2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다만 비중을 많이 실는 것보다는 조금 일부라도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탑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동안 없었던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 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과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두 가지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뒤에 말씀드린 것만 기억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올라온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할 때에는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다른 종목이 못 올라가는구나 라는 좀 왠지 힘듦이 있었거든요. 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쏠림이든 뭐든 시장이 올라오는 게 어쨌든 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은 뭐 결정적 한 수에 대해서는 마라톤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해 왔거든요. 마라톤? 굉장히 듣기 싫은 단어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요거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한수 오늘 부분인데 요게 제가 전체 슬라이드로 좀 바꿔볼게요. 네, 됐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가끔씩 댓글을 보면은 정보가 너무 느린 것 같다, 이재규 차장이 정보가 좀 느린 것 같다, 뭐 이런 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뭐 텔레그램 같은 데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게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이 10배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6.3배, 6.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이 밀렸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항상 위험하죠. 항상 위험한데 어쨌든 밸류 하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앞에 스튜디오에 잠깐 기다리다가 또 이경민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었는데,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많이 밀려 내려간다면 매도에 대한 매도 부담은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가 지금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살짝 누그러지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더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뭐 2회 할 것이다, 3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정도의 뉘앙스만 풍겨지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크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반도체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어제는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이게 구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도 나와 있는 레포트들을 몇 개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뭐 AI 쪽에 대한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병목 현상이 MLCC 쪽이라든지 기판 쪽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공급량 자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판주들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PCB 기업들이 6월 달에 수출해 냈었던 물량들의 그 ASP라고 하죠.
가격 자체가 거의 최고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난 3년, 지난 4년 동안 수출했었던 PCB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 자체는 앞으로 1년, 2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판도 마찬가지고요. MLCC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서 병목 현상이 만들어진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충분한데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렸었던 것은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설명드리면서 울트라 루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울트라 루빈 같은 경우는 HBM이 4배 정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낙폭 과대였고,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매수가 좀 괜찮은 자리였다. 다만 전 똑같긴 합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어제는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메인 섹터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다른 데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흐름은 여전히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본다면 상승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밤에는 근데 미증시도 여러분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기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거든요. 다우존스가 지금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매도를 하고 미시장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잠깐 한 30초 정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우존스가 어쨌든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 자체가 부러지진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명분을 찾아보면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맥락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낮다. 글로벌 경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낮다라면 우리가 산업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메타 쪽에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밀렸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몰라요. 사실 다음 주 됐는데 메타 쪽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다시 한번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또 안 좋게 분석이 되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약간의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터보컨트라든지 그 중국의 AI도 뭐 하나 있었잖아요. 중국 맞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고 반도체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어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거 보면요. 삼성전자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요거 캔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요거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보면서 캔들 설명을 할 줄 몰랐는데 어제 몸통이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감싸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좀 무리해서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중을 살짝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오늘 나온 캔들은 저는 굉장히 반가워 보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로 윗단에 바로 위에 오늘 캔들 장 마감된 여기 위에 여기에 제가 모니터가 있어서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여기 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부딪히면 일시적으로 눌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캔들 이틀치만 보자면 오히려 오늘 나온 캔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신뢰도를 좀 더 높게 가져가도 되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도 좋고 20%도 좋고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지금 반도체가 아예 없어서 매수를 한다면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땐 2027년도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밀리고 종목이 밀리고 어제는 제가 고객분들한테 매도하고 싶다라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매수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시장이 밀릴 때는 겁이 나니까 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또 따라 붙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올라가면 매수하고 싶고 내려가면 매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단 큰 그림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큰 그림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2026년도 연말에 2027년도 연말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게 일단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려올 때는 용기를 좀 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올라갈 때는 뭐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오늘 올라왔으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오늘 좀 힘을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TF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오늘 뭐 기관이 좀 매수해 준 것 같은데 금융투자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ETF를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반도체가 올라오게 되면 자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단 어제나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저는 오늘 조금 비중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쭉쭉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라톤인데 여러분 요거 되게 재미없지만 한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고 일어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주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보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안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기도 하고 또 반도체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시장에서 전력기기가 좋다라고 하면 전력기기로 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회전율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재미없는 마라톤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기회라 그랬잖아요. 기회, 첫 번째 기회는 반도체 매수, 두 번째 기회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도 매도 실익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오늘은 코스닥이 안 좋았는데 코스닥도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좋진 않았어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차트상으로. 근데 요 마라톤이라는 것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 같지만 재밌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가끔씩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7월 중순, 7월 말쯤에는 딱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이거 좀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80세, 90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도 주식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식시장에 내가 한번 참여를 했으면 깡통 계좌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나는 계속해서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이걸 뭐 10배, 100배 벌어가지고 내가 1년 안에 시장을 떠나겠어.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찾겠어라고 떠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빨리 안 올라가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1억으로 매매를 해서 100%의 수익이 나면 1억 원의 수익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1억을 매매해서 1000%의 수익이 났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10억입니다. 10억. 여러분 지금 10억을 벌어서 내가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내가 이번 달 내로 지금 내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빨리 끝내서 한번 수익을 빡 내고 싶어. 이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 하반기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낙폭이 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 말씀드리면서 매번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자료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오늘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입니다. 장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제가 요거 이렇게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 이렇게 제가 좀 옮겨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좀
지금 해주셨네요. 이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기 가만 보시면은 코스닥이 오늘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가장 낮은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제약지수라는 게 있어요. 코스닥 제약지수는 오늘 저점을 이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코스닥 제약지수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약바이오 기업이 뭐죠?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오늘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가고 종합주가지수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코스닥도 장후반부에 기가 막히게 상승 전환이 됐는데 알테오젠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코스닥이 오늘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저점을 이탈을 했거든요. 코스닥이 저점을 이탈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시장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약바이오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코스닥 보시면은 1000종목이 상승을 했고 500종목이 하락을 했거든요. 상승한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기회의 두 번째 거, 기회의 첫 번째 거는 반도체 매수, 기회의 두 번째 거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 자율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는 자율 반등을 많이 못했지만 1000종목이 올라가고 500종목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두 가지 기회 중에서 오늘 하나는 좀 맞았고 하나는 틀렸지만 이 틀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보면 맞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전 여전히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반도체 외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라톤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하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되는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 속에서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올 때 뭐 코스닥이 많이 꺾이다가 이제는 많이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또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일 천하였나 5일 천하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 마감되고 나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는 각도가 좀 더 가팔랐을 뿐이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왜 올라올까요? 절대적인 밸류 자체가 지금 하단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 마라톤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삼성전자가 지난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100%가 올랐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삼성전자 매매했으면 2억이 됐겠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를 뭐 5천만 원을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맥시멈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억으로 매매를 해서 10배의 수익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요게 7월 달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면서 제가 이게 너무 강하다.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블랙홀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 마감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코스닥 쪽의 상승 종목들도 좀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전 괜찮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 저점을 깼지만 오늘 제약바이오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면 참 그래요. 그죠?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때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지난 6월 8일부터 이 정도의 구간만 떼어놓고 보면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코스피거든요. 코스피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스피. 근데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생겼죠. 이걸 같이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요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밑에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흐름 자체가 바이오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안 좋았지만, 오늘도 안 좋았고 지난 몇 달간도 안 좋았지만 저점대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좀 올라와 줬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와 주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낙폭이 많이 나왔는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정배열이 깨지진 않은 상태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넘버원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어제 기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오늘도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마라톤이라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일 올라갈 걸 원하지 뭐 이런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제 말씀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준비된 자료 보면서 오늘 결정적 한수 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매크로는 달러원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유가는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어요. 유가는 안정이 됐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살짝은 안정이 되는 모양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약간 지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요거 수치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매크로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5번 한다 그러다가 5번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만 해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결정이 됐고 케빈 어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들이 진짜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뉘앙스만 풍겨도 시장에서는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점도표에 어떻게 찍히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매크로라든지 우리나라 AI 쪽에 대한 산업군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누그러지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이건 어제도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이거 이제 분석하는 분석가들마다 다르게 평가를 하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증시에서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여기서 팔고 나가는 자산 그 계정이 있거든요. 그 계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서 뭐 예전에 IMF 이후로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뭐 엔저 현상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반도체 업종이 좋아서 반도체에 투자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 환율이 튀었을 때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 흥분되면 위험하다. 근데 요즘엔 또 좀 틀린 것 같기도 하죠. 시장 타이밍보다 시장에 머문 시간이 중요하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 나왔죠.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 뭐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보다 어떻게 보면 퓨어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었잖아요. 삼성전자는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 오늘도 레포트 하나 나왔더라고요. 세트 수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레포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95% 이상은 반도체 쪽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퓨어 플레이어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파운드리는 레퍼런스가 쌓여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TSMC가 2나노 공정에서 2026년도에서 7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0% 정도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습니다. 소재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삼성양 매출이 많았던 소재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TSMC 쪽으로 직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나라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 공급에 대한 쇼티지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지금 소재 기업들은 여러분 쇼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율 자체가 아직까지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1순위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고용이 예상을 밑돌아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오랜만에 비트코인도 좀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요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고객 예탁금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 있죠. 제가 지금 수치를 확인을 못했는데 한 120조, 예전에 130조까지 갔다가 120조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객 예탁금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풍부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동성을, 풍부한 유동성과 충분한 유동성이 시장에 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투심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심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너무나도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투심이 어느 정도만 안정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 또 위험자산 쪽에 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측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멀티플은 작년 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8%가 밀렸다. 그러니까 AI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쪽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소프트웨어들은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제 LG CNS라든지 삼성 SDS가 나름대로 버텨줬거든요. 우리가 예를 뭐 SI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AI 전환 시대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저는 편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었던 쪽과 못 올라갔었던 쪽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AI 내러티브 쪽에서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의 평균적인 지수의 흐름인데 대체적으로 좀 올라왔죠. 근데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경로는 상방이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학습 효과죠. 이거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올라가면 매도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은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평균적인 지수의 흐름인데 대체적으로 상방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반대 매도가 나가고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냉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구조적인 문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미국에서 자금의 융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일시적인 무언가 투매라든지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에도 시장은 좋았던 경우가 많다. 여러분 이건 종목에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변동성이 위아래로 많이 커지잖아요.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비중 축소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다 매도하는 것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좋았고요. 증권주들, 은행주들 좋았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예요. 코스피 밸류 보시면 되고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과 이익 비중 넣어놨고 ADR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이건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적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았던 뭐 방산, 조선, 화장품, 엔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요 업종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갈 겁니다. 바이오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갈 겁니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얘들이 일단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준 다음에 거기서 방향성을 모색을 하겠죠. 근데 반도체는 이 방향성을 모색할 때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을 테고 그 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자율 반등 이후에는
무언가 연속성을 가져갈 만한 이벤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조선, 화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화장품, 뭐 방산 같은 경우도 하반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이 과대했던 쪽으로는 자금이 또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전망. 2030년도에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좀 틀린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전망 이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빅테크 여러분 지금 챗 GPT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제미나이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챗 GPT를 쓰다가 제미나이를 쓰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는 클로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챗 GPT를 만든 기업과 제미나이를 만든 기업과 클로드를 만든 기업의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게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을리하면 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제가 기판도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2, 3년 후까지도 기판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신다면 반도체나 뭐 기판이랑 MLCC 쇼티지 나오는 쪽은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들 좋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제가 SK증권 다니면서 SK증권이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약간 물음표가 붙어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종합주가지수랑 증권지수는 거의 동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좋다라는 것은 시장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래대금이 많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간 둘이 벌어졌죠. 이 벌어진 이유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지수를 이끌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증권주에는 약간 물음표가 붙는 게 올해 2분기 때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3분기 때 과연 이것보다 거래대금이 더 늘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좀 해요. 그래서 증권주보다는 오히려 그냥 반도체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차트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이거 여러분 차트는 캔들은 보지 마시고 제가 그냥 그림판 대신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 항상 밸류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올라가면 밸류가 고평가고 여기 내려오면 밸류가 저평가라서 이 정도 밸류에서 항상 움직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많은 업종들이 여기 밑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점이라서 무조건 올라온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밸류 하단부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거 코스피 띄워놓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그냥 제가 그려놓은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종합주가지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밸류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거 여기 요 엔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에는 이런 마라톤적인 마인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선주들, 뭐 방산 쪽 같은 경우도 방산주들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원래도 중동 쪽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을 예정이었어요.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는데 논의가 됩니까? 중단이 된 거죠. 중단이.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중단됐었던 논의가 진행이 되면 3분기와 4분기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력기기 같은 그러니까 제가 전력기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죠? 전력기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같이 밀리면 전력기기보단 반도체가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력기기가 엄청난 병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약간 선순위가 반도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전부 다 좋은 기업들이지만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본다면 저는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7월 1일까지 보면 뭐 코스닥이 아니라 요건 뭐 제가 잘못 넣어놓은 것 같네요. 은행주들, 바이오들, 자본체들 이런 것들이 주가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5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오늘은 여러분 중소형 지수보다는 대형 지수가 좋았어요. 제가 틀렸죠. 하지만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는 요 중소형 지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건 애증의 제약바이오죠. XBI 지수와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ETF라든지 인덱스 지수 전부 다 신고가 나왔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기대를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는데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는 마시고 비중을 뭐 10%든 15%든 어느 정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배분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1분, 2분 남았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인사이트 중요해. 이거 어제 제가 쓴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일부러. 순환매의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의 추가 하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 섹터. 현금 비중은 15%에서 25%. 쏠림 현상의 개선 확률이 점진적 상승이라고 어제 적어왔는데 오늘은 틀렸어요. 하지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2배 많았다라는 것은 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마라톤 이것도 어제 적은 내용이에요. 실적 기반의 반도체 탑2이냐 낙폭과대의 비반도체 섹터이냐 전 둘 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코스닥이 양호했는데 요번 최근 한 달은 안 좋더라고요. 지난 2달은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양호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3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장 흐름은 상반기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포트 보여드릴게요. 요게 어제 포트입니다. 반도체 25%, 제약바이오 20%였는데 제가 이렇게 반도체 30, 제약바이오 25로 둘 다 좀 늘렸어요. 어제에서 오늘 바뀐 이 10%의 비중은 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올라가든 빠지든. 그래서 현금 비중을 다시 20%로 다음 주에는 만들 생각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장이 정말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정신이 좀 없을 텐데 말씀드린 오늘의 결정적 한 수죠. 마라톤. 5년 후에도 난 주식 매매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차분히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좋고요.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